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오일러 CRM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어떤 숫자든 x의 파이 n 모드 n은 1이다. 그런 걸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파이 n과 그다음에 gp, 그러니까 프라임인 경우 이 두 개를 좀 더 많이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페르마 시험도 기억나죠? x의 p-1승 모두 p는 1이다. 페르마 정리 기억날 거고. 자, gp에 대해서 알아보면 gp 스타, gp 곱하기 이거는 1부터 시작해서 p-1까지죠. 모두 p인데 여건이 다 있는 것들 0 빼고, 그래서 p-3이고,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g 얼마나 5라고 할까요? g5 오케이, g5 이거는 얼마예요?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한번 3을 선택을 해볼게요. 3의 영승은 얼마? 3의 영승은 1이죠. 3의 1승은? 3의 2승은? 4. 3의 3승은? 2. 그래서 3의 4승은? 페르마 정리로 다시 돌아오니까 1이겠죠. 그래서 3을 보면 1, 2, 3, 4 다 나오죠. 그렇죠? 모든 집합에 있는 원수가 다 나와요.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2의 영승은 1,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죠. 2의 3승은 3. 이것도 다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2도 모든 집합 원수 다 나오죠. 4는 1, 4의 1승은 4의 2승은 1, 4의 3승은 4. 이건 두 개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두 개만 나왔다. 얘는 그러니까 두 번만 제곱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걸 다 나오는 이런 3, 2 이런 것들 우리가 제너레이터라고 불러요.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G5 스타 같은 경우에는 2랑 3이 제너레이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제너레이터가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하는 건 집합과 연산 하나가 정의되는 그런 거라고 했죠. 그런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제너레이터로 만들어지는 그룹을 우리가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사이클이 생기니까. 그래서 당연히 모든 원소가 제너레이터 되는 건 아니죠. 1 같은 건 제너레이터 절대 될 수 없죠. 1은 몇 승에도 1이니까. 여기 4도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왜냐면 4는 마이너스 1이랑 똑같거든요. 4는 두 번만 제곱하면 다시 1로 가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제너레이터 부르고, 어쨌든 이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몇 번 지수승하면 원래 1로 돌아가요? P 마이너스 1승을 하면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P 마이너스 1승 하면 1로 돌아가요. 사실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어떤 숫자든 다 P 마이너스 1승 모두 필요하면 다 1로 가죠. 이거는 페르마의 정리니까. 그런데 제너레이터는 P 마이너스 1승이 아닌 경우에는 1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뭐 마이너스 1 같은 건
P-1은 당연히 1이겠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 P-1 같은 거, -1 같은 거는 제곱만 돼도 1이 되죠. 1이 되죠. 그래서 1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지수가 있겠죠. 그렇죠? 1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지수를 우리가 오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걸 오더라고 불러요. 오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룹을 G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G의 0승, 1승, 2승, 3승 해가지고 쭉 제곱해서 만들 수 있겠죠. 뭐 중간에 하다 보면 다시 1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룹을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G 이렇게 가로로 검색 가로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이거는 G의 0승, G의 1승 해서 G의 뭐 P-1승이 될 수도 있고 뭐 P-좀 작은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제너레이터면 P-1승이겠죠. 네, 뭐 P-1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쓸 거예요.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1의 제너레이터. 이건 뭐가 될까요? 모두 5에서 자, 1. 그러니까 이거 뭐 -1이었으면 4라고 쓸게요. 1, 4. 두 개밖에 없죠. 네, 이렇게 되는 거. 1로 가지고 제너레이션 한 거는 1. 그다음에 2로 가지고 제너레이션 한 거는 모두 5에서 1, 2, 3, 4 다 나오죠.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셋의 크기가 사실 몇 번 지수하면 다시 1이 될까라는 거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오더 G 모두 P에서는 뭐냐면 G로 만들어낸 집합의 개수랑 같아요. 그렇죠? 4 같은 경우에는 1하고 4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4의 제곱을 하면 다시 1로 돌아오죠. 모두 5에서. 그래서 이걸 오더라고 불러요. 자, 오더 알겠어요? 자, 잘 모르겠죠? 자, 쉽게 말하면 오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G에다가 몇 승을 했을 때 1이 될까는 여기 제일 작은 값. 제일 작은 값이 오더예요. 1의 오더는 1. 4의 오더는 모두 5에서 2. 2의 오더는 4.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라그랑제 실험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룹 이런 데서 증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면 나중에 볼 거라서 밑에 이건 시간하면 넘어갈 거예요. 자, 사실은 뭐 오더는 서로 나눌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좀 넘어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오더까지는 이해됐죠. 어떤 숫자를 지수하다 보면 1이 될 텐데 가장 작게 되는 숫자를 우리가 오더라 부를 거다. 오더를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모르겠네, 우리말로는. 시험 문제 오더라고 쓸게요. 자, 여하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배웠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프로그래밍으로 짠다고 쳐봐요. G 같은 거는 뭐 256비트, 뭐 1000비트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몇 비트를 다뤄요? 30비트, 뭐 커봐야 64비트 이 정도죠. 자, 이런 30비트 가지고 1000비트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이얼이 되는 거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빅 넘버. 예를 들어서 1024비트 또는 뭐 2048비트 이런 걸 다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쓰는 머신은 32비트 머신이에요. 그러면 30비트 머신에서 1024비트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32개 쪼개면 되겠죠. 이거 30비트. 30비트 몇 개가 있으면 돼요?
뭐 계산하면 되죠. 1024를 37로 나누면 얼마? 얼마요? 32.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게 32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곱하기와 같은 거 하려면 이 32개를 이렇게 곱하고 저렇게 곱하고 여러 번 곱해야 돼요. 좀 계산은 꽤 되겠죠. 자, 그러니까 1000비트 곱하기 1000비트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하면 되죠. 이거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다시 또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곱하면 돼요. 그다음 얘랑 얘랑 또 곱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곱하기 하려면 몇 번 곱하기 해야 돼요? 32번이 32번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꽤 복잡하다는 걸 알겠죠. 1000비트 곱하기 1000비트가 단순히 그냥 32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곱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려요. 자, 우리가 A의 X승 모드 N 이런 걸 이제 계산을 많이 해야 되죠. 뭐 N이 프라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라임이 아닐 수도 있고 저런 걸 많이 계산해야 돼요. A의 15승 모드 N 이런 걸 계산한다. 자, 이거는 몇 번 우리가 곱하기를 해야 될까요? 곱하기 모듈러를 몇 번 해야 될까요? 이 A의 15승을 계산해야 돼요. 그냥 A의 15승, 그냥 A의 15승을 계산하려면 곱하기 몇 번 해야 돼요? 15번 아니겠죠? 15제곱? 곱하기를 몇 번 해야 되냐? A의 15승을 계산하려면 자, A 곱하기 A 이게 한 번이에요. 곱하기 한 번. A의 15승이란 건 이거 곱하기를 몇 번? 15번 하는 거예요. 자, 몇 번 만에 할 수 있어요? 적을수록 좋겠죠? 자, 가장 최소로 하려면 몇 번? 자, 처음에 A가 있었죠? A 제곱 계산할 수 있죠? 한 번 곱하면 되죠? 그 다음은 A 제곱 곱하기 A 제곱하면 A 4승이 나오죠? 두 번 곱한 거죠? 그 다음은 A 8승 9승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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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되죠. 그래서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걸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A 15는 승은 뭐냐면 15를 우리가 이진수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진수로 쓰면 1111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하려면 A의 1,0도 계산하거든. A 1,00도 계산하고 A의 1,000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면 되거든. 그러면 A의 X승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충. 네. 자, X가 있으면 X의 비트가 중요하겠죠. 몇 비트인지. X를 나타내는데 X 비트만큼 지수승을 하고 거기에 1의 숫자만큼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X의 비트 수는 X에다 로그를 치면 되죠. 이게 비트 수죠. 요만큼 지수승을 하고 그 다음에 1이 있으면 서로 곱하고 0이면 곱할 필요 없는 거. 그래서 대충 이 정도. 자, 뭐 실제로 해볼까요? A의 53승.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53을 바이너리로 쓰면 어떻게 돼요? 53은 32 더하기 16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 1, 0, 1,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A 1승은 있고 처음에 그 다음에 A 제곱 계산하고 A 4승, A 8승, A 16승, A 32승까지 계산을 쭉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로그의 x번이죠. 로그 53쯤 되는 거죠. 대충. 그 다음에 뭘 곱하면 돼요? A 32랑 A 16, A 4, A 1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요게 1의 개수만큼이잖아요. 1의 개수 해봤자 어차피 로그 x개죠. 대충 로그 x보다 작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제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스퀘어고 여기가 멀티플라이어. 그래서 스퀘어 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지수승은 로그 시간 안에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x가 뭐 2의 1000승 이렇게 돼 있어도 지수승 계산은 그냥 1000의 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짠다면 어떤 값을 이니셜라이즈 하고 코딩을 안 짜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 코딩은. 스퀘어 멀티플리케이션은 여러분 짤 수도 있겠죠, 포르브로. 제곱하고 1이면 곱하고 0이면 그냥 제곱만 남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A의 X승의 모두 P는 A가 주어져 있고 X가 주어져 있고 P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 시간에 계산할 수 있을까요? 대충. 자, X에 대해서 로그죠. 로그 시간에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X도 뭐 P에게 비례하고 A도 P에 비례하고 이 정도 걸린다. 구체적으로는 더 걸리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요게 지수승이 요만큼이죠. 지수승 그러니까 곱하기 요만큼이죠. 곱하기. 그렇죠? 곱하기 요만큼이고 한 번 곱할 때는 얼마만큼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보면 이렇게 32도 쪼개야 되죠. 여기 이렇게 쪼개서 했어요. 여기가 숫자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P라고 치면 P라고 하는 건 뭐 1000비트 이런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트 수로 나타내면 로그 P겠죠. 비트 수는 P는 2의 1000승이니까 숫자로는 비트 수로는 1000비트. 이거를 뭘로 나누면 돼요? 32비트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제 몇 덩어리가 나오는지 나오겠죠. 여기도 로그 P를 30으로 넣은 덩어리 나오고 얘네 두 숫자를 곱하려면 이 두 개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수분은 날려버리고 대충 보면 로그 P의 제곱이겠죠. 로그 P의 제곱.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곱하기 하는 데는 로그 P의 제곱이고 지수승 곱하기가 로그 X번이 필요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X가 P보다 작다. 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X가 P-1보다 작다. 어차피 X에다가 P-1을 하면 다시 1로 돌아갔었죠. 어떤 숫자 A에다 P-1을 하면 다시 1로 돌아가니까 지수승에 있는 건 P-보다 작은 걸로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대충 이 값은 뭐랑 똑같아요? 로그 X는 로그 P랑 거의 같은 거죠. 로그 3승 P 이쯤 된다. 그래서 로그 P를 우리가 N이라고 쓴다면 대충 N 3승이 된다. 그러니까 N이 1000비트면 1000에 3승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수승을 하는데.
좀 빠른 거예요. 느린 게 아니에요. 빠른 거예요. 3승이면. 물론 시간은 꽤 걸리겠죠. 그래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정도 걸려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구현하는 거에 관련된 거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오일러 정리도 배웠었고, 페르마 정리도 배웠었고, 뭐 이런 걸 다 배웠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암호 인크립션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 텐데,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만들 거냐면 뭔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풀기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을까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풀기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인터랙터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터랙터블. 풀기 어려운 문제.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할 텐데 첫 번째 거 뭘 할 거냐면 지수승하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익스포넨시에이션, 지수승. 자, 2의 7승 모드 11.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곱하기 몇 번 하면 돼요? 뭐 대충 뭐한 6번 하면 되겠죠. 2의 제곱 2의 4승 2번 하고 그다음에 2의 4승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1승 모두 11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대충 4번인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수승하는 거는 곱하기를 우리가 그냥 상수라고 치고 곱하기 몇 번 하면 돼요? 로그 지수승은 커봤자 대충 P보다 작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수승 파트가 P보다 작다고 치면 로그 정도면 되죠. 로그 번 정도. 그래서 로그 P 정도의 시간에 지수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 정도 곱하기 하면 되겠죠. 곱하기를 저번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A의 X승 모두 P를 계산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건 쉬워요. 지수승은 쉬워요. 그러면 지수승, 우리가 익스포넨시에이션, 지수함수 이런 거 배웠죠, 고등학교 때. 지수함수 여기 뭐였어요? 역함수? 로그.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자, 2의 7승 모두 11하면 실제 얼마예요? 그렇게 어떻게 계산해요? 7 나와요? 오케이, 7. 암산으로 할 수 있네요. 자, 이번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7이 나오는 숫자예요. 2에 x를 했더니 7이 나와요. x는 얼마일까요? 7이겠죠? 위에 있으니까. 5. 자, 2에 몇 승을 했더니 5가 나왔어요. 자, x는 얼마? 그래요? 빨리 찾네요. 자, 3. 좀 어렵겠죠? 좀 어렵죠? 음. 자,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쓰면은 수직을 쓰면 이게 로그죠. x는 뭐라고 써요? 로그 밑이 얼마예요? 2구 3 이거죠. 그리고 그런데 얘는 어떤 추측에 돌아가고 있어요? 실수예요? 자연수 정수예요? 모두 11에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리트라고 얘기할 거야. 모두 11에서. 그러니까 로고는 로고인데 실수를 하지 않고 우리가 다 떨어져 있는 정수를 가져갈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리트란 말을 써요. 이산. 그래서 디스크리트 로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D 로그 2의 7 물론 모두 11에서 이건 얼마일까요? 7이죠. D 로그
5에 5였나 아까? 모두 11은 얼마요? 2에 몇 승 해야지 5가 나와요? 4.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디스크 로그 문제예요. 어렵죠? D 로그 2에 3은 얼마일까요? 모두 11에서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때려 맞춰야 되죠. 대충 한 10번 해보면 되겠죠. 11번 정도. 저게 모두 11이 아니라 모두 2에 128승이면 2에 128승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디스크 로그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충 우리가 익스포넨시에이션 하는 건 로그 p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디스크 로그는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를 1승, 2승, 3승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대충 p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p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p가 예를 들어서 2에 128승쯤 된다. 또는 뭐 p가 128비트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 로그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 거예요. 자, 디스크 로그는 어려운 것 같아요? 느낌으로 그렇죠. 느낌으로.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 로그가 풀리면 사실 암호가 다 깨져요. 거의. 대부분의 암호가 다 깨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 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려운 문제, 디스크 로그가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128승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construction of 크립토그래피 인터랙티블 문제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디스크 로그. 디스크 로그는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했겠죠. 여러 가지 공격을 하려고. 한 40년 이상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 안 풀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안전한 거죠, 좀. 증명을 할 수 없어요. 증명을 하면은 아마 되게 유명해질 거예요. 아직 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디스크 로그, 즉 y, a, p가 주어졌을 때 y 꼴 a, x승 모두 p가 되는 x를 찾는 것. x를 찾는 문제가 우리가 디스크 로그고 얘를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뭐가 있냐면 DPL만 키 익스체인지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말 인크립션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엘가말은 헬만의 제자인가 뭐 그래요. 뭐 거기서 나온 거 이제 그 다음에 또 만드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려운 문제고 디스크 로그를 계산하는 거 어렵다. 두 번째, RSA 들어본 적 있죠? RSA는 다른 가정을 쓸 거예요. 다른 어려운 문제. RSA는 뭘 쓸 거냐면 n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어요. n은 뭐냐면 두 개의 소수의 곱이에요. p 곱하기 q. 그래서 n이라는 숫자를 보고 n이 주어져 있을 때 팩토링을 할 수 있느냐? P랑 Q를 찾을 수 있느냐? P 곱하기 Q가 N이 되는 이게 RSA 문제예요. 몇 번 해보면 될까요? 그냥 무식하게 한다면 N이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어요. N이 예를 들어서 한 2000비트 돼요. 그러면 한 몇 번 정도 곱하기를 해보면 찾을 수 있을까요?
어. 응? n제곱 그렇게 많이? 곱하기는 그냥 한 번이라 칠 거예요. 몇 번 정도 곱하기를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쉽게 10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00 얼마랄까요? 1027 이런 숫자가 있어요. 1000좀 선이 어렵나? 만이라고 할게요. 1027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충 한 몇 번 정도 곱하기 해보면 찾을 수 있을까요? 곱하기를 몇 정도까지 곱해보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2로 나눠지는지 3으로 나눠지는지 계속 하겠죠. 그렇죠?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몇 가지 나눠보면 나올까요? 네? 100 정도. 그렇죠. 루트 정도만 하면 되겠죠. 네. 루트보다 커지는 건 나올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미 한 거니까. 그래서 대충 n의 루트분 정도. 그래서 2000비트면 한 1000비트 정도.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는 쉽죠. 숫자 2개 해줘서 곱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멀티플리케이션은 쉬운데 팩터링 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인터랙티브로 문제를 보면 한쪽은 쉬운데 반대쪽이 어려워요. 지수승은 쉬운데 디스크리트는 어렵고 곱하기는 쉬운데 인수분해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인수분해가 어렵던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로그 함수 배울 때 어려웠죠. 지수보다 어려웠죠. 어려운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배웠던 로그는 디스크 로그가 아니었죠. 그래서 쉬운 거고 디스크 로그는 훨씬 더 어려워요. 응?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디스크도 안 배우죠. 네. 왜냐면 모듈을 안 배우니까. 자, 그러면 먼저 디스크 로그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A의 X는 모두 P가 Y가 되는 X를 찾는 것. 그게 디스크 로그죠. 그래서 디스크 로그는 우리가 GP에서 할 수 있어요. G, E 스타에서 물론 P가 커야 되겠죠. large P에 대해서. P가 여러분 생각할 때 몇 비트는 돼야 될 것 같아요? 128비트는 돼야 되겠죠. 근데 128비트 좀 약간 약해 보이지 않아요? 얼스테이 패러독스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러면 한 260비트, 256비트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또 찾았어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그래서 한 1000비트는 써야 돼요. 그러면 P가 1000이면 곱하기 하는데 느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찾은 그 알고리즘이 그런 공격들,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공격들이 잘 통하지 않는 다른 체계, 구조를 사용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쓸 수 있겠죠. 지금 모드 P 같은 경우, GP 스타 같은 경우에는 얘는 P가 굉장히 커야 되는데 얘 같은 건 그냥 곱하기 하나, 연산은 간단한데 그게 되게 크죠. 1000비트 이렇게 되니까. 이것 대신 다르게 쓰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 대신 다르게 많이 쓰는 것들이 일리프틱 커브라고 하는 걸 써요. 일리프틱 커브 그룹. 물론 모두 P에서 동작하는. 들어본 적 있어요? 일리프틱 커브란 말? 들어본 적은 없으죠.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룹이란 것만 정의되면 돼요. 그룹이란 게 뭐예요? 집합이 있고 연산만 있으면 되죠. 연산 몇 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이게 연산이다. 이렇게 정하면 돼요. 그래서 일리프틱 커브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거는 뭐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일리프틱 커브 이렇게 생겨요. y제곱은 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런 거예요.
본 적이 없죠? y equal x 3승. 그건 무슨 몇 차 함수예요? 3차. 3차는 어떻게 그려져요? 뭐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런데 지금 y 제곱이죠? y 제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음수가 생길 수가 없지요. 음수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여긴 대충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음수는 안 생기죠? 그리고 y 제곱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겠죠? 대충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일리프틱 커브예요. 자, 저기에다가 자, 연산이라고 하는 걸 정의해야 돼요. 연산. 연산이라고 한 건 두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 계산되는 게 연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산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자, 그래프가 있으니까 연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를 가져갈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건 점이 두 개 줘요. 점이 두 개. P랑 Q.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두 개. 예를 들어서 뭐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을 Q라고 할게요. 점이 두 개가 주어져요. 그러면 연산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 얘 점을 두 개를 이어요. 이으면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일리프틱 커브의 직선 하나 그으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요? 잘 그으면 세 개에서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점이 세 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이 점을 사용하지 않고 이 점을 x축에 대칭되는 점, 요 점, 이렇게 요 점, 그래서 요 x축의 대칭인 점, 이걸 우리가 r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어떻게 정했냐면 p 더하기 q는 r이다.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덧셈이라 했으면 덧셈이 아니죠. 그냥 얘는 기호예요. 그냥 기호. 그냥 기호. 실제로는 뭐냐면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x축으로 대칭 이동한 걸 우리가 r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q 더하기 r은 얼마일까요? 그럼 이거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있죠? 대칭인 점 여기가 새로운 점. PQRS. 이게 S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일리프틱 커브예요. 자, 원래 우리가 곡선상에서 점 좌표를 하면 좌표는 항상 실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다 실수가 아니라 모두 피해서 하고 있죠. 모두 피해서 다 계산하는 거예요. 똑같이. 실수 대신. 자, 이거 점 P, Q가 있으면 X, Y. PQ도 뭐 X, 자, P란 점은 X1, Y1. Q라는 점은 X2, Y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R이라는 점은 뭐 계산이 되겠죠? 뭐 X2 빼기 뭐 X1 하고 뭐 Y2 빼기 Y1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나올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실수 다 계산해야 되죠? 실수 대신 뭘로 계산하면 돼요? 모두 P에서 할 거예요. 자, 모두 P에서 우리 덧셈할 수 있죠? 모두 P에서 나눗셈도 할 수 있죠? 인버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새로운 점이 나올 거고 이 점을 우리가 R이라고 할 거고 이게 P 더하기 Q의 정의예요. 이게 일리프틱 커브를 사용한 그룹이에요. 자, 그룹이란 건 뭐였어요? 어떤 원소들이 쭉 있으면 이 원소 두 개를 끄집어내서 연산을 하면 다시 얘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P랑 Q, R은 전부 일리프틱상에 있는 점들이에요. P에 있는 점, Q에 있는 점 가지고 계산하면 다시 일리프틱 커브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다시 다 들어가요. 닫혀 있고 그다음에 인버스 존재하느냐? 인버스 존재할까요? 존재하죠. 자, 0이 있을까요? 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P랑 뭐랑 했을 때 다시 P가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그려지지? 자, 0이 얘는 좀 특별해요. 자, P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점이야. P랑 O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얘랑 뭐랑 했더니 다시 뭐가 돼야 돼요? 일로 와야 되죠. 그런데 얘는 뭐냐면 직선을 쭉 걷을 때 만나는 점을 대칭 이동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랑 만나야 돼요? 얘가 직선이 얘랑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직선을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직선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럼 P랑 뭐랑 이어야지 이렇게 생겨요? 여기가 무한대예요. 직선이 수직으로 생기려면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항등원이 무한대예요. 좀 이상하죠? 네, 무한대예요. 여하튼 저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P랑 무한대랑 그리면 다시 P가 돼요. 그래서 항등원이 정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인버스 P랑 뭐랑 더하면 무한대 될까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P예요. 뭐랑 하면 무한대는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만나는 점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P, 여기 마이너스 P라고 쓸 거야. 그래서 사실 마이너스 P는 X축의 대칭인 점이에요. 그게 인버스예요. 그냥 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이걸 일립틱 커브라고 얘기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세한 걸 하진 않을 거고. 그래서 일립틱 커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덧셈이 있죠. 자, 덧셈을 몇 번 하느냐. 덧셈을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4번, 5번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덧셈 한 번 할 때마다 직선 그리면 되는 거죠. 계속. 자, 7P, 2P, 2P. 2P는 뭐냐면 P 더하기 P예요. P 더하기 P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기가 P예요. 근데 또 P예요. 그럼 2점, 2점이죠. 2번.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을 그려요. 그럼 이게 만나겠죠? 여기가 2P예요. 3P는 P 더하기 2P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리고 만나는 점에 대칭은 여기가 3P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4P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64P 이거는 몇 번 덧셈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 2P 구하고 4P 구하고 8P 구하고 16P 32P 64P 두 배씩 하면 되겠죠. 두 배라고 하는 거니까 2P는 P 더하기 P고 그 다음에 P, 2P를 가지고 2P 더하기 2P 하면 되죠. 접선 그리면 되고 이거 가지고 4P 더하기 4P에서 8P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 6번 덧셈을 해보면 우리 64P를 구할 수 있죠. 동일해요. 동일해요.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해보면 동일해요. 근데. 당연히 2P 더하기 2P가 P 더하기 3P랑 다르면 말이 안 되겠죠. 말이 해보면 다 말이 돼요. 물론 이것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를 일립틱 커브 그룹이라고 합니다. 일립틱 커브로 정의되는 그룹. 그래서 일립틱 커브 그룹은 당연히 일립틱 커브가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립틱 커브는 y제곱 이퀄 x 3승 ax 플러스 b 이런 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두 p도 있어야 돼요. 디스크리트 해야 되니까. 그래서 a, b도 주어져야 되고 p도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일립틱 커브가 정의가 되고 연산은 이미 다 주어져 있고. 그래서 P에 따라서 그러면 이 위에 점이 모두 몇 개쯤 될까요? 사실 정확하게 세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이 위에 점이 될 수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확히는 않아요. 근데 대충 점의 숫자가 대충 한 2p개쯤 돼요. 정확하게는 2p 더하기 얼마에서 2p 빼기 얼마 요 사이쯤 돼요. 여기가 뭐 대충 뭐 2p였나? p였나?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대충 저 정도 돼요. 점의 개수는. 대충 2p가 되는 건 이해되죠? 각 점마다 다 있다고 치고 위에 한 점이 있으면 아래도 있죠? 마이너스 x도 또 있거든요. 여기가 x, y가 있으면 마이너스 x, y도 곡선 위의 점이니까 2배가 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일리프틱 커브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별로 없어요. 좀. 공격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 디스크 로그 문제를 풀어라. 무슨 얘기냐면 P를 몇 번 더하면 뭐 Q가 될까? 이런 n을 찾아라. 이게 디스크 로그예요. 자, 얘는 그냥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모두 P가 예를 들어서 뭐 128비트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데 이게 128승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P를 뭘로 쓰냐면 대충 뭐 256비트짜리 이런 거 써요. 또는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한 360비트짜리 쓰는 것도 350비트짜리 이런 거 쓰기도 하고. 근데 대충 이 정도, 뭐 이 정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길이가 작죠. 대신 한 번 연산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해요. 근데 이제 MP 이렇게 쓰면 덧셈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디스크 로그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덧셈이라고 했지만 사실 덧셈이라고 하는 이름이 큰 의미가 없죠. 그냥 새로운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곱셈 대신 그냥 덧셈 대신 곱셈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P 곱하기 P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직선 걸어서 만나는 점의 대칭. 이게 곱하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일리프틱 커브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덧셈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덧셈, 곱셈으로 표현하기도 둘 중에 아무거나 써요. 그래서 곱셈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뭐로 쓰냐면 P의 n승이 Q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좀 더 디스크립트 모양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써요. 여하튼 얘는 곱셈이든 덧셈이든 의미가 없는 게 연산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일리프틱 커브도 알았고 우리가 GP 스타에서 하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뒤쪽을 한번 봅시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 이제 요거보다 더 복잡한 것도 있어요. 이 위에서 또 정의되는 어떤 함수도 있지만 그런 건 뭐 넘어가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듈러스 사이즈 이거는 뭐냐면 그 GP라고 생각하면 돼요. GP. GP 스타로 되는 그런 P. 모드 P. 이런 경우에 80비트 시크릿 되려면 한 1000비트 정도 써야 돼요. 그리고 128비트가 되려면 한 3000비트 써야 되고. 왜냐하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어서 250비트 되려면 15000비트 이렇게 써야 되고 일립틱 커브는 그보다 훨씬 더 작아요. 80비트 되려면 대충 2배. 그래서 128비트 되려면 256비트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스크 로그로 구현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보면 대부분 일립틱 커브를 사용해요. 현대 암호학에서 쓰이는 그런 연산들도 다 일립틱 커브 상에서 계산이 되고 RSA만
모드 n, gn 스타에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RSA는 2000비트를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디스크 로그를 쓰는 경우에는 256 정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룹이 다른 걸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일리프틱 커브 자체는 느리다. 한 8배, 10배 이 정도 느려요. 왜냐하면 쟤는 그 연산 하나가 한 곱하기가 8번 정도 있어요. 더하기 곱하기가. 계산하려면. 자, 그러면 이제 디스크 로그라고 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쓸 때는 일리프틱 커브를 배웠지만 일리프틱 커브로 쓰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룹에 뭐 연산을 여러 번 하죠. 지수수로 쓸 거고 그 지수를 찾는 거 어렵다. 그게 디스크 로그예요. 그래서 뭐 GP 스타에서는 그냥 곱하기일 거고 일리프틱 커브에서는 연산이 그냥 직선 거가지고 계산하는 게 연산인 거고. 자, 그 컬리전 리스턴스 기억나요? 컬리전 리스턴스 해시 펑션 기억나요? 자, 얘는 컬리전을 찾는 게 어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컬리전 리스턴스 해시 펑션 할 때 컬리전 리스턴스를 증명을 했었어요? 그런 거 없었죠. 그냥 어렵다 그냥 그렇겠죠. 샤 같은 거 보면 속이 막 복잡해서 뭐 좀 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인터랙티브 프로블럼 디스크 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컬리전 리스턴스 해시 펑션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냐면 뭐 그냥 G 스타에서 정의되는 그런 D 로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해시 함수가 있는데 해시 함수의 인풋이 우리가 2개가 있다고 쳐봐요. 뭐 2개든 3개든 상관없어요.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512비트가 들어오면 256비트 줄여주는 거죠. 줄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뭐 250비트, Y도 250비트라 쳐봐요.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면 X, Y가 둘 다 뭐 G 뭐라고요? 그냥 그룹 안의 원소로 쳐봐요. 그룹이라 쓸게요. G라고. 그러니까 G라고 하는 건 GP 스타가 될 수도 있고 일립틱 커버가 될 수도 있고 상관없으니까 이제 G라고 쓸게요. 간단하게. 저 안에는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있어요. 대충 한 P개 정도 또 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얘의 개수가 Q개가 있다 쳐봐요. 원색이죠. 대충 한 Q개 있다고 쳐봐요. 자, X, Y는 1부터 Q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쳐봐요. 자, 해시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G의 X승, H의 Y승이라고 쓸 거야. 물론 G와 H는 그룹 안에 있는 원소, 어떤 원소 2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G와 H는 그룹에서 그냥 랜덤하게 원소 2개를 뽑아가지고 알리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값이야. 그래서 G와 H는 그냥 랜덤하게 뽑은 거야. 그래서 G와 H는 랜덤하게 뽑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G에 몇 승을 해야지 H가 되는지 그런 거 몰라요. G에 몇 승을 해야지 H가 되는지 모른다. 이걸 계산하는 문제를 뭐라 부르죠? 디스크 로그라 부르죠. 자, 이렇게 만약에 해시가 정의되어 있다 치면 만약 이 해시에 대해서 우리가 컬리전을 찾는다. 컬리전을 찾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디스크 로그를 깰 수 있다. 어떤 디스크 로그? G에 몇 승을 하면 H가 나오는지. 이걸 찾을 수 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컬리전을 찾는다는 얘기 뭐예요? 이 값이 되는 인풋 2개를 찾는다는 거죠. x0, x1.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뭐냐면 x0랑 x1이 다르든지 y0랑 y1이 다르든지 둘 다 똑같은 건 안 되겠죠.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컬리전을 찾았으니까 G의 X0, H의 Y0는 G의 X1, H의 Y1. 맞아요? 성립하죠? 컬리전이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한쪽으로 치우면 G의 X0 빼기 X1은 H의 Y1 빼기 Y0죠. 맞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뭐 이게 0이 아니라고 칩니다. Y0가 Y1이 아니라고 쳐요. 물론 저게 0인 경우는 X0랑 X1이 다르겠죠. 자, 이게 아니라고 쳐봐요. 요거 쳐봐요. 그러면 양변을 Y1 마이너스 Y0로 지수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G의 Y1, Y0, X0, X1은 H.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여기가 모드 P면 여기는 모드 P-1에서 계산하면 되죠. 왜냐하면 어떤 숫자든 P-1승은 1이니까.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할 수 있죠. 지수 파트. 그래서 G의 몇 승이 H가 되는지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뭘 계산한 거예요 지금? 디스토그를 계산한 거예요. 만약에 Y0가 Y1이랑 같다. 그러면 반대로 나누면 돼요. 그냥. 사실 같은 말이 안 되긴 한데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해시를 만들고 나면 컬리전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겠죠. 컬리전 찾는다는 얘기는 디스크 로고를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디스크 로고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컬리전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저렇게 만든 해시는 우리가 증명 가능한 컬리전 윌슨 셋이죠. 우리가 증명 가능하다는 건 어려운 문제로 치환이 된다는 거죠. 변형이 된다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인터랙티블 프로블럼을 알겠죠? 딕스 로그 문제랑 그다음에 팩토리 문제.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다음 걸로 퍼블릭 키 시스템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퍼블릭 키 시스템 보기 전에 이것 전에 구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음.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인터랙티브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걸 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 일종의 PRP 비슷한 걸 만들 거예요.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 같은 걸 만들 거예요. 다시 우리가 배웠던 걸 생각하면 인터랙터브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디스크 로그 문제. 그래서 G랑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지수에 해당되는 걸 찾는 것. 이게 디스크 로그 문제고. 두 번째는 N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을 때 팩터 두 개를 찾는 팩토리 문제. 이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퍼블릭 키 인크립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퍼블릭 키 인크립션은 자, 두 파트가 있는데 서로 키가 다르죠. 사실 뭘 하냐면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퍼블릭 키를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앨리스 밥이 있으면 뭐 밥이라고 합시다. 밥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키를 두 개를 만들어요.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 만든 다음에 퍼블릭 키를 공개를 하죠. 앨리스한테 주면 앨리스가 퍼블릭 키를 가지고 뭘 해요? 인크립션을 해요. 퍼블릭 키를 가지고 인크립션을 해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고 이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면 밥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사이퍼 텍스트를 디크립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동작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보면 알겠지만은 퍼블릭 키에서 저렇게 인크립션하고 디크립션하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시메트릭 키보다. 시메트릭 키는 우리가 AES 이런 거죠. 그래서 걔는 그냥 막 넣고 돌리는 건데 얘는 보면 지수승하고 막 그런 걸 해야 돼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게 보통 그냥 키예요. 그러니까 밥이 시메트릭 키를 주고 이걸로 다음부터 인크립션해서 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앨리스가 M을 자기가 시메트릭 키를 만들어가 선택을 해서 밥한테 주고 그 다음 K로 주고받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지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하튼 이 퍼블릭 키 시스템을 보면 먼저 밥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앨리스를 뭐라 하면 돼요? 인크립션 하면 되고 밥은 디크립션 하면 되죠. 그래서 퍼블릭 키 시스템은 세 가지 알고리즘이 필요하죠. 하나는 키를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크립션 알고리즘, 디크립션 알고리즘 이 세 개만 정의되면 우리가 퍼블릭 키 알고리즘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키 인크립션 알고리즘은 키를 만들어내는 셋업. 그래서 얘가 PKSK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인크립션은 랜더마이즈일까요? 디터미니스틱할까요? 랜더마이즈 되죠. 디터미니스틱이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랜더마이즈예요. 디크립션은 디터미니스틱 하겠죠. 그래서 컨시스턴시는 인크립션한 거를 디크립션하면 원래 메시지 나와야 되겠죠. 그게 컨시스턴시. 자, 퍼블릭 키 인크립션에서는 애드버서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항상? 인크립션을 자기가 해볼 수 있어요? 퍼블릭 키였으니까 인크립션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초준 플레인 텍스트 어택은 항상 할 수 있죠. 초준 사이버 텍스트는 디크립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인크립션 할 수 있으면 초준 플레인 텍스트 어택이죠. 그래서 퍼블릭 키에서는 기본적으로 애드버서리는 항상 CPA가 가능해요. 자기가 인크립션 해볼 수 있으니까 늘. 그래서 CPA에 대해서 시멘틱 시큐리티를 만족해야 돼요. 시멘틱 시큐리티는 우리가 이게 M0인지 M1에서 온 건지 구별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indistinguishable problem. indistinguishable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애드버서리가 해야 될 게 CPA에서 indistinguish를 풀면 된다. IND. 그래서 시큐리티는 이렇게 정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어드버서리가 있고 챌린저가 있으면 뭘 해요? 자, 여기서는 이제 퍼블릭 키에서는 어드버서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인크립션을 늘 할 수 있다고 했죠? 인크립션 할 때 뭐가 필요해요? 퍼블릭. 그래서 챌린저가 제일 처음에 주는 건 저희가 PK를 줘요.
이 점이 좀 다르죠. 원래 시메트릭 키에서는 저 PK 주는 게 없었죠. PK를 주고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는 뭐 내부에서 알아서 이걸 가지고 인크리션을 뭘 하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M0, M1을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M0, M1을 주면 얘는 뭘 할까요? 인크리션을 하겠죠. 그렇죠? 하나를 선택을 해서 PK를 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셀프 텍스트를 만들어서 주면 이게 B를 맞춰내는 거겠죠. 그래서 어드밴티지 시멘틱 시큐리티에 대한 어드버서리가 이 인크리션에 대한 시멘틱 시큐리티는 뭐 B가 0일 때 B가 B 프라임이 0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B가 0일 때 1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1일 때 B가 1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뭐 이 차를 빼면 되죠. 그래서 저 값이 네글리저블이면 되겠죠. 그러면 시메트릭 시큐어겠죠.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차이가 없고 시메트릭 인크리션, 시메트릭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CPA라고 하는 게 어드버서리가 인크리션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퍼블릭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시작이 CPA부터 시작한다. 그게 차이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키는 무조건 랜덤화이즈 해야 된다. 디터미스틱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CCA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CCA는 디크립션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하면 돼요. 그래서 CCA Security, 초전 사이퍼텍스트 어택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죠. 챌린저가 있고 어드버서리가 있으면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를까요? 처음에 PK를 준다. 그거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뭐 인크립션은 얘가 알아서 속여서 하면 되고 어드버서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이퍼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디크립션 해달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거둘 수 있고 그 다음에 M0, M1을 선택해서 챌린지를 하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맞추라고 하고 이거 온 다음에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이퍼텍스트에서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맞추는 거예요. 네, 왜 이게 있냐면 챌린지 받은 다음에 이 사이퍼텍스트를 좀 고쳐가지고 내가 공격해봐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물어볼 수도 있고 챌린지가 들어온 다음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뭐는 안 돼요? CI 프라임이 CB랑은 달라야 되겠죠. 챌린지 된 거는 물어보면 안 되겠죠. 뭐 챌린지 전에는 사실 몰랐으니까 못 물어볼 거고. 그래서 이게 CC에 시큐하면 당연히 뭐 사이퍼텍스를 고치는 어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큐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PRG, PRP, PRF 이런 거 배웠었죠. 걔는 어떤 거였었어요? 자, 걔는 PRG, PRP, PRF. 얘는 뭔가 값이 있으면 여기다 PRG를 하면 뭐가 나와요? 랜덤이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건 쉽죠. 이렇게 가는 건
그걸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값을 보고 인풋이 뭔지 짐작하는 건 안 되죠, 거의.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건 다 계산하는데 거꾸로 가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한쪽만 가죠, 한쪽으로만. 그래서 이건 원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PRG, PRP, PRF는 다 원웨이 함수들이에요. 한쪽으로만 갈 수 있는. 반대쪽으로 못 가는 거고. RSA 이런 것들, 이 DPMR도 이거 배우겠지만 디스크 로그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가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뭐 G가 있고 X가 있을 때 GX 구하는 거. 이건 쉽죠. 거꾸로 가는 건 이거 줘 있고 G에서 X 구하는 건 어렵죠. 어려운데 뭔가 힌트가 있으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힌트라고 하는 게 거꾸로 하는 거 X를 주면 구할 수 있죠. N이 주어져 있고 PQ가 주어져 있을 때 N을 구하는 거 쉽죠. N이 주어졌는데 PQ로 가는 거 어렵죠. 그렇지만 PQ가 주어지면 N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뭔가 힌트가 있으면 가능한 걸 우리가 트랩도어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웨이랑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원웨이랑 트랩도어의 차이점이 뭐냐면 원웨이는 한쪽으로 하는 거 쉽고 반대쪽 불가능하면 트랩도어. 그러니까 해시 같은 경우. 그리고 트랩도어는 한쪽으로 하는 거 쉽고 반대쪽으로 하는 거 어려운데 뭔가 비밀 정보를 주면 가능한 거. 그게 트랩도어고 우리가 볼 거예요, 뒤에서. 뒤에서 볼 거예요. 나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원웨이가 뭐고 트랩도어가 뭐고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이번 시간에 기억할 건 뭐냐면 RSA 어썸션 그러니까 팩터링이 어렵다. 그다음에 디스크 로그가 어렵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실제로 우리가 트랩도어 함수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트랩도어 펑션을 만드는 거예요. 팩토링이랑 디스크 로그를 가지고 트랩도어 함수를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